조용한 도시 공원, 싱그러운 가을 아침입니다. 벤치 하나가 단풍나무 아래 놓여 있고 그 벤치에는 언제나처럼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허름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는 노인을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그 순간 꽃다발을 든 이래가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옵니다. 꽃다발에서 한 송이를 조심스레 빼내 노인의 벤치 옆에 살포시 놓고 지나갑니다. 이래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꽃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듭니다. 또 왔네요, 할아버지. 오늘도 혼자 계시네요. 이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멍한 눈빛으로 꽃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죠. 이래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공원을 빠져나갑니다. 오후 묘지 관리소 앞. 이래는 꽃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도서관에 들러 취업 준비를 하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책상 위에는 백송출판문화재단 공채 공고문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이래는 다짐하듯 중얼거립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면접일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죠. 작은 원룸 안에서 이래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 생활,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창문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래는 자켓에 달린 작은 벚꽃 브로치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래에게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흔적이었습니다. 브로치를 어루만지며 이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도 그 할아버지께 꽃을 드려야겠네. 다음 날 아침, 이래는 또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백합 대신 카네이션을 가져왔어요. 마음에 드실까요? 노인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래는 그런 노인의 모습에 익숙해진 듯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노인의 시선이 이래의 가슴에 달린 벚꽃 브로치에 머물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인의 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지나며 노인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넵니다. 때로는 백합, 때로는 카네이션, 때로는 들꽃 한 송이를 건네며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열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노인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나? 이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처음 듣는 노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칠고 낮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래의 벚꽃 브로치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거요?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죠.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단어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래는 노인 곁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그 아이도 그걸 달았었지. 이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을 읽어냅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웃고 있고 그녀의 가슴에는 이래의 것과 똑같은 벚꽃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래예요. 장이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요? 노인은 멍한 눈빛으로 이래를 바라봅니다.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 미간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노인은 사진 속 여성을 가리키며 중얼거립니다. 내 딸, 아니 손녀.
아니, 말이 계속 헛갈리는 것을 보니 노인에게 기억장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자주 이곳에 오시나 봐요. 매일 같은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이래는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던 아픔, 그리고 지금은 출판사 취업을 꿈꾸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백송출판문화재단에 지원했어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노인의 눈이 잠시 커집니다. 무언가 반응하려다 그만둡니다. 이래는 그저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뻤죠. 할아버지, 그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이 질문에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소중한 사람, 다 잃었어. 이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며칠 후, 이래가 공원에 왔을 때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고 지난번 놓아둔 꽃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날의 배달 일정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노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노인이 이래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래는 노인이 보이지 않는 공원 벤치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래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죠. 열흘째 되는 날, 이래는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노인에 대해 물어보기로 합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인데 일주일 넘게 안 보여서요. 경찰은 특별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이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들러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죠. 면접 당일, 이래는 긴장된 마음으로 백송출판문화재단 본사 건물 앞에 섭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이래를 압도합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백송출판문화재단 창립 40주년 현수막이 걸려 있고 벽면에는 재단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래는 천천히 사진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재단 설립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한도윤 회장 백송출판문화재단 창립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할아버지, 이래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노인이 이 거대한 재단의 창립자라니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옆에 걸린 또 다른 사진에서 한도윤 회장의 딸과 손녀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중 손녀의 가슴에는 벚꽃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래는 안내데스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한도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한도윤 회장님은 반년 전부터 실종 상태이십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가족들과 경찰이 찾고 있죠. 이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노인이 바로 실종된 한도윤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매일 만나던 그 노인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래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는 한도윤 회장의 조카이자 현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이래는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처음 뵙습니다만. 면접은 평범하게 진행됩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죠. 마지막 질문에서 이사가 이래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물어봅니다. 그 브로치는 어디서 구했나요? 이래는 순간 긴장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죠. 면접이 끝나고 이래는 건물을 나섭니다. 로비에서 다시 한번 한도윤 회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한도윤 회장은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이래가 만난 노인은 외롭고 길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시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이래는 다시 공원 벤치를 찾아갑니다. 여전히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는 벤치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이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만요. 뒤돌아보니 백송출판문화재단의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면접 보셨죠? 장이래 씨. 이사는 숨을 고르며 이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장 차림으로 공원에 온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래가 앉아있던 벤치를 가리킵니다. 이곳에 매일 오시나요? 이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한 달 전부터요. 이 벤치에 매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이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이래는 공원에서 만난 노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니 그 노인이 정말 한도윤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삼촌 한도윤 회장님이십니다.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반년 전부터 실종되셨어요. 경찰도 우리 가족도 찾고 있지만 이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원 벤치의 노인이 정말 백송재단의 창립자였다니. 이래는 노인과 나눈 짧은 대화들, 그리고 노인이 사진 속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사님, 그 할아버지께서 브로치를 보시고는 누군가를 떠올리셨어요.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이사의 눈이 커집니다. 브로치요? 혹시 벚꽃 모양인가요? 이래는 자신의 브로치를 가리킵니다.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이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가슴에는 똑같은 벚꽃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훈이라는 분인가요? 이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은 삼촌의 손녀예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삼촌의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노인이 이래의 브로치를 보고 손녀 지훈을 떠올렸던 것이었죠. 이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매일 누군가를 기다렸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꽃을 드렸을 뿐인데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을 건네실 때 정말 기뻤어요. 이사는 이래를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장이래 씨, 혹시 삼촌을 다시 만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는 명함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래는 명함을 받아들며 문득 묻습니다. 면접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이래 씨의 면접 성적은 꽤 좋았습니다. 이사가 떠난 후 이래는 다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한도윤 회장이 자신을 손녀 지훈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래에게는 그저 외로운 노인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넨 작은 친절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이래는 여느 때와 같이 꽃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갔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공원 벤치에 그 노인이었죠. 한도윤 회장은 아파트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이래의 목소리에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이래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보자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래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에서 한 송이를 뽑아 한도윤 회장에게 건넵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갑자기 안 보이셔서. 한도윤 회장은 꽃을 받아들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의 옷차림이 전보다 깔끔해졌고 얼굴색도 나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발견된 모양입니다. 내가 꽃을 줬지. 한도윤 회장의 기억은 단편적이지만 이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래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일애 씨, 정말 여기 계셨군요. 백송재단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죠? 이래는 꽃 배달 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삼촌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집 근처를 배회하시다가 경비원분이 알아보셔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죠. 한도윤 회장은 이래와 이사의 대화를 듣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이래의 브로치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사는 이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삼촌께서 집에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래에게 제안합니다. 장일애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삼촌을 정기적으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제안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한도윤 회장을 돌봐달라는 부탁 같았습니다. 이래는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니에요. 제가 지훈 씨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삼촌께서 장일애 씨를 보며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래는 한도윤 회장을 바라봅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작은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래는 마음을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다음 날 이래는 백송재단으로부터 면접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도윤 회장의 자서전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래는 기쁨과 부담이 뒤섞인 마음으로 첫 출근을 준비합니다. 출판팀 사무실에 도착한 이래를 팀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장일애 씨 환영합니다. 특별 프로젝트에 배정되셨다고 들었어요. 한도윤 회장님의 회고록 작업은 우리 재단의 최우선 과제니까요. 이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팀장은 이래에게 작은 사무실을 안내해 줍니다. 그곳은 한도윤 회장의 자료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오후에는 회장님을 직접 만나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이래는 책상에 앉아 한도윤 회장의 과거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백송재단 설립 당시의 기록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까지.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이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딸과 손녀 지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20살 무렵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래와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닮아 있었죠. 이래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그때 이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준비되셨나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는 이래를 한도윤 회장의 자택으로 안내합니다. 차 안에서 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회장님이 매일 가시던 그 공원은 특별한 곳입니다. 이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사를 바라봅니다. 이사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합니다. 그곳은 회장님의 딸과 손녀 지훈이 잠들어 있는 공원묘지 근처입니다. 회장님께서 치매가 시작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말이죠. 이래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꽃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공원이 묘지 근처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도윤 회장의 가족이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던 꽃들이. 이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지훈이에게 꽃을 드리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셨던 거죠. 장일의 씨가 매일 꽃을 건네주셨을 때 회장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이 지훈이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한도윤 회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장일의 씨는 지훈과 닮았어요. 특히 그 브로치. 지훈이도 항상 그걸 소중히 여겼거든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었죠. 이래는 자신의 브로치를 만지작거립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자택에 도착하자 이래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한도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래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장이래입니다. 한도윤 회장의 눈빛이 밝아집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색이 있었지만 이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이래는 자신이 가져온 백합 한 송이를 건넵니다. 오늘도 꽃을 가져왔어요. 한도윤 회장은 꽃을 받아들며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지훈이 생일인데. 이사가 이래에게 속삭입니다. 정말 오늘이 지훈이의 생일이에요. 회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니. 이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도윤 회장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는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회장님, 지훈 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도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지훈이는 항상 웃었어. 책 읽는 걸 좋아했지. 백송, 내가 만든 출판사. 지훈이가 물려받길 바랐는데. 이래는 조용히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문득 이래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물어봅니다. 그건 누가 줬나? 이래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합니다.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입양을 여러 번 거치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간직한 물건이죠. 그 말에 한도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지훈이, 내 어머니도 그랬지. 항상 그걸 달고 다녔어. 이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한도윤 회장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회장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내가 지훈이는 아니지만 내게 지훈이를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다. 이래는 일주일에 3번 한도윤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회고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도윤 회장의 기억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백송재단의 설립 과정, 출판계에서의 어려움과 성취,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들까지. 그날도 일에는 한도윤 회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지훈 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한도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지훈이는 늘 책을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지. 나중에는 직접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어. 이래는 노트에 회장의 말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한도윤 회장은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지훈이가 말했어. 할아버지, 제가 백송의 미래를 만들게요라고. 한도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지훈 씨는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했나 봐요.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했어. 치매가 시작되면서 지훈이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지. 이래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지훈이 잠든 곳을 찾아 헤매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래는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지훈 씨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한도윤 회장은 이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내가 꽃을 줬을 때 처음으로 지훈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 이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한도윤 회장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잃어버린 가족과의 재회 같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래가 돌아가려 할 때 한도윤 회장이 부릅니다. 이래야, 다음 주에 이사회가 열려. 내 지분 일부를 조카에게 넘기려고 해. 이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일이니 자신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도윤 회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백송에서 평생 일할 수 있도록 너와 내 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과 학비, 치료비도. 이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은 그저 직원일 뿐인데 한도윤 회장이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니. 이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큰 배려는 부담스럽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지훈이는 아니지만 내게 지훈이 같은 존재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선이나 동정이 아닌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가 이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장일애 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이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더군요.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엽니다. 사실 저는 회장님의 지분을 받아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회장님의 조건을 모두 수락했죠. 이래는 눈을 크게 뜨며 묻습니다. 정말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이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오랜만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신은 그저 외로운 노인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을 뿐인데 이런 큰 보답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지훈 씨가 아니에요. 이사는 잠시 이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합니다. 장일애 씨, 회장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날 한도윤 회장은 이래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정장을 갖춰 입은 회장은 서재에서 이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한도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냅니다. 그것은 낡은 동화책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훈이에게 읽어주던 책이야. 지훈이가 가장 좋아했던. 이래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듭니다. 책 표지에는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지훈의 어린 필체로 쓴 글씨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언젠가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이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지훈이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낯선 이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갔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도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래도 함께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해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을 내게 주고 싶구나. 지훈이의 꿈이 내 안에서 이어지길 바라. 이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삶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이래는 백송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어 자서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래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래는 동생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고 동생들의 학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이래는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훈의 묘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잠시 묵념합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이 아니지만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돌아서는 길에 이래는 한도윤 회장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래는 다가가 조용히 인사합니다. 회장님, 지훈 씨에게 다녀왔어요. 한도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이래야. 이래는 회장 옆에 앉습니다. 둘은 말없이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와 연결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훈 씨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 씨였다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한도윤 회장은 이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넌 지훈이가 아니야. 하지만 내게는 지훈이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단풍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립니다. 피는 나눠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의 작은 친절이 한도윤 회장에게 기적을 선물했듯 한도윤 회장의 따뜻한 마음은 이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피보다 더 강한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한도윤 회장의 말에 이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피보다 더 강한 인연을 만납니다. 그건 바로 잊지 않고 다가와준 낯선 이의 따뜻함입니다. 이래와 한도윤 회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